안녕하십니까. 어워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자치로 살아남기, 자치생으로 살아남기 2024년 지방자치 어워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지방자치 어워드의 슬로건은 지방자치 바통터치입니다. 이제 자치분권대학을 수료하신 인재가 전국에서 3만 명을 넘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UN 및 UNDP, UN 개발기구죠. 1999년 예레반 선언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데 분권화가 핵심적 요소라고 하면서 4가지 성공 요건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도와 재정의 분권화만큼 지역 자원을 조직화하고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데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사실 주민 없는 자치는 허구입니다. 지역 자원 없는 자치는 공허하죠.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 어워드와 자치분권대학의 20년 걸어온 길에 새로운 한 걸음을 시작하겠다 작년에 말했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바톤 터치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지역을 내 삶의 농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그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경영을 통해서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할 때 우리는 지방자치가 의미가 있는 단계로 갈 수가 있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전국 시군구에서 자치분권대학에서 공부한 산만 동문 중 그동안 우수한 성적과 열심히 참여하시는 우리 3천 동문들이 지역자원 육성과 지방자치를 위해 이제 무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바톤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어워드의 주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어워드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응모하는 분야와 우리 위원님들이 발굴하는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치로 살아남기, 이 분야에서 최고 경영자상입니다. 응모 분야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시는 부분이고, 이 심사하실 때는 우리 지역을 어떻게 잘 경영해 가고 있는지, 지역 성장의 기반을 어떻게 구축해 가고 있는지를 심사해 주시고 뽑아 주시면 되고, 발굴하는 분야는 위원님들이 찾아주시고 추천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지방자치에 공로가 있는 정치인을 발굴해 주십시오. 해당 정치인과 발굴해 주신 위원님이 공동으로 수상하게 됩니다. 그 외 분야는 응모 부분이니까 자료집을 봐주시고요. 자치생으로 살아남기, 이 부분은 발굴 분야와 응모 분야가 있는데, 발굴 분야는 지역 인재나 지역 자원을 추천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역 자원을 잘 발굴하고 사람을 잘 발굴해야지 지방자치의 기반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역시 발굴된 자원과 발굴해 주신 위원님이 함께 최고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의 주민자치회상, 이 분야는 응모 분야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속된 주민자치회에서 꼭 응모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3,000명의 어워드 위원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해 주실 일들은 작년에 우리가 어워드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우리가 수여한 상장에 그 위원님들 모두 수여자로 기록된 것은 아시죠? 이제부터는 간단히 말해서 지역 자원과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심사하고 육성해 주시는 게 위원님들의 일입니다. 보이시죠? 작은 물씨를 크게 키우는 일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심사 방식과 참여 방법은 자료집을 봐주시고 또 추후 안내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심사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워드는 2가지 특징이 있게 운영했으면 합니다. 하나는 연방제 방식의 심사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 방식 잘 아시죠? 왜 저렇게 옛날식으로 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감탄치가 않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미국은 1개의 연방정부가 있고 50개의 나라가 있고 또 9만여 개의 지방자치정부가 있습니다. 미국의 주별 인구수를 한번 봐주십시오. 1위부터 52주까지 1위 주는 캘리포니아인데 거의 4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가장 작은 와이오밍주는 60만 명이 안 됩니다. 격차가 굉장히 나죠. 결국은 이 연방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가지고 미국은 많은 갈등도 있었고 대화와 타협과 이렇게 통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작은 주도 자기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또 인구가 많고 큰 주도 또 큰 주에 맞게끔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하기 위해서 미국이 연방 상원 의원과 연방 하원 의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은 주별로 큰 주든 작은 주든 무조건 2명입니다. 각각의 2명이 50개 주니까 총 100명이죠. 이 100명의 상원과 그 다음 인구 순위로 배정된 하원이 같이 합의를 해야만 무엇이든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을 보시면은요, 4천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는 52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와이오밍 주는 상원보다 작은 1명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인구 비례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큰 주와 작은 주가 연방에서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제도화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이제 상원 의원 숫자 플러스 하원 의원 숫자, 이게 이제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대의원 숫자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54명, 가장 작은 와이오밍 같은 경우는 3명, 이렇게 그 대통령 선거인단을 구성합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거는 매우 간단하죠. 우리 주의 대표자를 주에서 먼저 정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을 지지하는지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기타 정당을 지지하든지 주의 의사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주가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연방 대통령을.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큰 주랑 작은 주가 서로 동의되는 수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원은 2명, 하원은 인구수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의 도시별 인구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226개의 기초단체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시 120만 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같은 기초단체인데 가장 인구가 적은 울릉군 10,0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구조를 보면 표만 많이 받으면 선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인구 몇만 명이 안 되는 기초지방정부들의 의사는 늘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 시군구 100여 개 시군구가 참여하기 때문에 한 시군구당 미국 상원처럼 2점, 그럼 100개면 200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구별로 참여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상원과 동일한 표, 이렇게 계산하면 결국엔 지역의 대표성과 그 다음에 그 인구의 대표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보고, 특히나 우리 지역 정치인을 뽑기 위해서 한 시군에서 막 우르르 몰려와서 이렇게 표를 왜곡하는 그런 현상은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서로 지지하고 또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게 되는 이런 다양한 자치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민이 주는 상금 주머니를 한번 운영해 보자는 겁니다. 주권자가 주민이 경영자를 칭찬하고 발굴하고 심사하고 육성해서 상을 준다면 정치인들이 이 상을 굉장히 높게 평가할 거고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 속에서 우리 한국 정치가, 그리고 한국 지방자치가, 한국 사회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주민이 주는 상금을 운영할 수 있는 관변화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저는 우리 자치분권대학이 가장 높은 수준에 가 있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주민이 주는 상금을 주면서 운영할 수 있는 기구가 우리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주민이 주는 상금 주머니도 조금 가능하다면 한번 넣어주시고 하면서 저희가 이 지방자치 어워드를 통해서 지역을 바꾸고 지방자치를 좀 더 좋은 쪽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지역 자원을 보다 육성을 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또 이렇게 지방자치가 잘 되고 주민주권이 높은 그런 나라로 가서 보다 더 나은 단계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지방자치 어워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